여러분 4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대집행하고 있었죠? 대집행. 자, 일단 대집행은 좀 무서운 거예요. 그쵸? 자, 대집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절차 보겠습니다. 자, 대집행 절차는, 우리가, 개통실비,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개통실비, 계고, 통지, 실행, 비용 청구. 네 가지 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대집행은 개통실비다. 이렇게 여러분 일단 정리를 해 두시고요. 자, 이 대집행의 절차 각각이 갖고 있는 특징, 개통실비의 특징.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일단 개통실비는 모두 처분성을 가집니다. 각각이. 계고도 처분, 통지도 처분, 실행도 처분, 비용 청구도 처분. 이것이 이루어지는 대집행도 처분. 되죠? 다 모두 처분성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개통실비 사이에는 우리가 앞서 배운 게 하나 있는데, 자, 행정행위의 하자가 있을 때 승계 여부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했었죠. 개통실비는 승계된다, 안 된다? 요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가능하다. 자, 여러분, 대집행은 그 앞에 의무를 부과한 게 있는데 그 의무를 불이행했을 때 대집행을 하는 거죠. 그럼 그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게 철거 명령이에요. 자, 철거 명령과 개통실비 사이에는 하자 승계 됩니까? 안 됩니까? 여기에는 하자 승계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개통실비 사이에는 하자 승계가 되지만, 자,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과정, 즉 개통실비의 과정, 개통실비랑은 그러니까 철거 명령과 대집행 사이에서는 하자 승계 안 된다. 그 얘기는 시험에는 이렇게 나올 수 있겠지. 철거 명령과 대집행 계고는 하자 승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철거 명령과 대집행 실행과는 실행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거 명령하고 개통실비는 하자 승계 안 돼요. 단지 제가 하자 승계 된다는 것은 개통실비 사이에서 하자 승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요거 먼저 하고 이제 각각의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고는 최후 통첩 같은 거예요. 너 이거 철거 안 하면 우리가 대신한다. 대신할 수도 있다. 대신한다. 빨리 철거해라. 이거는 대신한다는 거야? 철거하라는 거야? 철거하라는 거야. 철거하는데 최후 통첩을 날리는 거예요. 너 안 하면 우리가 대신해 버린다. 라는 걸로. 그래서 이거 계고는 강학상 행정작용에 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통지의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강학상 통지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이놈의 계고가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너 철거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 한다. 철거 안 했어. 근데 또 너 진짜 이번에는 철거 안 하면 우리가 대집행 한다. 2차 계고 나왔어. 안 했어. 3차 계고 나왔어. 안 했어. 그러면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은 1차 계고에만 처분성이 인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1차 계고만 처분성이 인정되는 것이고, 그 얘기는 2차, 3차 계고는 2차 계고부터는 연기 통지에 불과하다. 이렇게 판례는 평가합니다. 그러니까 대집행 실행을 연기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 불과하는 것이지 어떤 권리 의무 관계에 변화를 주는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1차는 처분이라고 인정한다. 아시겠죠? 처음에 너 철거 안 하면 대집행한다. 요 처음에 나오는 요 말이 처분성이 있는 것이지 뒤에 나오는 말들은 그냥 대집행을 연기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계고는 반드시 문서로 해야 돼요. 말로 전화해가지고 그러면 안 돼요. 전화해서 그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도 가능합니다. 철거 명령과 계고를 한 장의 문서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 철거해라. 근데 너 철거 안 하면 우리가 대신할 수도 있다. 이걸 계고라고 하는 거예요. 계고를 철거 명령과 동시에 할 수도 있다. 즉, 한 장의 문서로 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자, 이제 계고를 했어요. 계고를 하면, 그 다음에는 통지를 하는 건데, 통지라는 건 뭐냐면, 아직도 철거 안 했어. 너 이제 한다, 이제. 자, 언제 우리가 할 거야? 그리고 대집행을 책임지는 책임자는 누구야? 그리고 보니까 우리가 미리 받아봤어. 그러니까 비용 견적 이만큼 나온다. 왜냐하면 대집행을 하면 비용은 누가 되는 거니까 A씨가 되는 거니까 A씨한테 이 비용 청구하기 전에 미리 견적을 알려주는 거예요. 언대 단계에서 통지 단계에서. 자, 이거는 성격이 어떻게 될까요? 말 그대로 통지죠. 통지니까 통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통지는 생략도 가능하다. 통지는 생략도 가능하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통지를 했어. 그 다음에 이제 대집행을 해야 되겠죠. 대신 철거를 해야 되겠지. 대신 철거를 해야 되는데. 자, 이런 거를 뭐라고 하냐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가질까요? 아까 했었는데.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권력적 사실행위에 해당한다. 자, 그런데 A씨를 뭐라고 부르냐면 의무자라고 불러요. 의무자. 철거 의무가 있는 의무자가 불응시 혹은 저항시, 의무자 불응시 요게 시험 문제에 나올 수 있습니다. 요게. 의무자 불응시 실력 행사 여부. 자, 볼게요, 여러분. 자, 의무자가 철거를 막 막어, 저항해. 그럴 때에는 원칙적으로 실력 행사는 물리적 실력 행사예요, 항상. 물리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 원칙적으로는 좀 제한된다. 안 된다기보다는 제한됩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에 의하면 예외적으로 최소한의, 그 기준이 애매하지, 최소한의 실력 행사는 허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더 중요한 말이 요 말이에요. 자, 그래도 자, 뭐는 받을 수 있다는 것을 판례는 확실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원칙은 이런데, 이건 논쟁이 있는데, 판례의 입장은 확실하게 어떻게 해라? 경찰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직접 하지는 말아라. 직접 막 몸싸움하고 뜯어내고 막 그러지 말아라. 하지만 경찰권의 도움은 받을 수 있다라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시험에 잘 나와요. 경찰권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실행과 관련해서는.
자, 그 다음에 비용 청구. 마지막에 이제 대집행도 다 끝났어요, 이제. 했어. 대집행은 실행까지 했어요. 그 다음엔 마지막으로, 대신해 준 거니까 돈을 달라고 해야 되겠죠. 돈을 달라고 해야 됩니다. 자, 요거는 법적 의미가 하명이에요, 하명. 급부하명이 되겠죠. 돈 달라고 하는 거니까. 돈 내놔라, 급부하명. 자, 여기서 시험 문제 나오는 거 비용 청구는 국세 징수법에 의거해서 강제 징수도 가능합니다. 국세 징수법에 의거해서 비용 청구해야 되는 거고, 자, 국세 징수법에 의거해서 강제 징수도 가능합니다. 좀 이따 우리가 강제 징수 배울 건데 강제 징수도 가능하다. 이 정도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집행의 과정, 대집행의 절차는 개통실비다. 자, 주요한 특징은 크게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두 가지다. 개통실비 모두. 개고는 통지, 통지는 통지,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 비용 청구는 하명, 급부하명. 자, 모두 다 처분성을 갖는다. 이거 첫 번째 포인트. 두 번째 포인트, 개통실비 사이에서는 하자가 승계될 수 있으나 철거 명령과 개통실비 사이에서는 하자 승계되지 않는다. 요거 잘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다 쓸게요, 여러분. 자, 근데 그 대집행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 대집행에 대해서 따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 그 대집행에 대해서 따질 때, 자, 여러분 보세요. 항고소송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할 수 있지. 대집행이 처분인 항고소송 못하면 안 되죠. 법치행정의 원칙에 맞지 않죠? 항고소송 가능합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시험 문제인데, 그러나, 자,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 이미 철거를 했어. 자, 대집행의 실효가 완료된 경우에는 뭐가 없어요? 소이익이 사라집니다. 소이익이 사라져서 당연히 소이익이 없다는 소이익은 여러분 중요한 행정소송의 요건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대집행, 항고소송하면 각하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억울해서. 어떻게 살아? 손해배상 해야지. 국가배상 청구해야지. 손해배상은 언제든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요 경우에도 가능하다는 얘기야. 요 경우에도 가능하고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됐죠? 대집행은 이렇게 정리하고 책 정리는 이행강제금과 함께 한꺼번에 하도록 할게요. 일단 바로 이행강제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행강제금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네, 여러분, 집행벌, 이행강제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서 집행벌이라고 하면. 그리고 행정벌은 행정형벌과 행정질서벌을 얘기하는 거고, 질서벌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걸 질서벌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구분 잘 해주셔야 되고. 자,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를 통해서? 자, 금전적 부담을 통해서, 과거에 뭐 너 잘못했으니까 돈 내나? 는 아니죠. 앞으로 뭔가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돈 내라고 하는 거죠. 이행강제금, 금전적 부담을 통해서, 즉, 이행강제금을 통해서 장래를 향하여
장래를 향하여 자 심리적, 강제적 압박을 하는 것이 이행강제금입니다. 자, 압박을 장래를 향하여 자 말을 만들게요. 의무이행을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이행강제금이라고 하는 거야. 다시 금전적 부담을 통해서 장래를 향하여 의무이행을 심리적, 강제적으로 압박하는 것을 우리는 이행강제금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 포인트는 금전적 부담이 아니라 오히려 이 이행입니다. 이행. 그러니까 이행강제금은 이 이행이 중요한 거예요. 금보다. 자,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돈이라는 수단을 사용한 것 뿐입니다. 이행을 시키기 위해서 금전적 부담이라는 방법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아시겠죠? 자, 당연히 이 이행강제금은 침입적이죠. 아주. 침입적 성격이 있을 거고. 자, 당연히 처분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처분성도 있고. 자, 요게 중요한데. 자, 이행강제금은 그 사람에게 돈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행시키게 하기 위해서 돈을 내는 것, 그 금전적 부담을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사람이 사망했다거나 이렇게 되면 상속되지 않습니다. 그런 성격을 우리 뭐라고 얘기하죠? 일신전속적입니다. 즉 상속 안 돼요. 이거는. 자, 메커니즘을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행정청이 A씨에게. 자,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 이렇게 지난 수업 때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뭐 자기 자랑은 아니에요. 저는 그림을 되게 잘 그렸었어요. 그림을 되게 잘 그려가지고 상을 되게 많이 받았어요. 특히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 근데 한 번은 상상화를 그리는 날이었어. 상상화. 근데 그때 내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축구도 좋아하고 효자여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부터 여기는 우리 집, 내가 사는 집, 여기는 부모님이 사는 집, 이렇게 꼭 옆에다가 집을 지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축구를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벌판에서 축구하는 게 좀 식상하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자 제가 다니는 초등학교가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학교 뭐 중학교도 있었고 고등학교도 같이 있는 학교였는데 쭉 언덕이었어. 언덕에 여기에 초등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 중학교가 있었어. 근데 우리 운동장은 여기 있었어. 근데 우리 초등학교 옥상 있지, 옥상. 초등학교 건물의 옥상이 중학교 운동장인 거야. 이게 언덕이 지면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언덕이 쭉 있고, 그냥 이쪽에 학교가 거의 무슨 빌딩처럼 쭉 있었어. 근데 학교는 운동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옥상에 중학교 운동장, 뭐 중학교 옥상에 고등학교 운동장, 뭐 이런 희한한 학교를 다녔었어요. 제가 산에 있는 학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옥상을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 가지고 여기다가 이쪽에다가 축구골대 하나 놓고 이쪽에다 축구골대 하나 놓고 해가지고 축구하는 모습을 막 그렸었어. 그래서 막 축구하는 모습을 막 그렸었어요. 어렸을 때 상상화로. 근데 제가 이런 그림을 다 그렸거든요. 뭐 장래 희망인가 꿈인가를 그리라고 해가지고 이런 걸 그렸더니 우리 그때 담임 선생님이 불법 건축물이라고 그 어린애한테 어떻게 너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러면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상상화를 그리라고 해놓고서 상상을 해서 그렸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상처를 되게 많이 받았어요. 내가 어렸을 때 그림을 잘 그린다. 라고 하는, 어렸을 때부터 칭찬을 내가 좀 많이 받아. 상도 많이 받고. 그런 자부심이 있는 어떤 소년이, 요거 하나 그렸다고 선생님한테 애들이 다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많은 이렇게 혼났어요. 이거는 상상하도 아니다. 어떻게 이런 상상을, 불법적인 상상을 할 수 있냐. 막 이러면서. 그때 기억이 많이 나는데, 어쨌든 만약에 내가 진짜 미쳐가지고 이런 집을 졌다. 라고 한번 해봅시다. 이런 집을 졌다라고 하면, 이제 행정청에서 제일 먼저 뭐를 내릴까요? 시정명령을 내리겠지. 이거 빨리 없애라고. 교통에도 방해되고 하니까 이거 없애라고 하겠지. 이런 거 없애라. 건물 위에서만 옥상이 존재하는 거지. 그쵸? 건물과 건물을 연결해서 옥상을 짓는 건 말이 안 된다. 라고 했는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꿈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의무를 불이행했어요. 자, 그러면 이행강제금도 대집행과 마찬가지로 개고 절차라는 게 있어요. 빨리 없애라. 진짜 너 안 없애면 진짜 어떻게 한다 라고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안 되겠어. 너 빨리 없앨 동안에 내가 너한테 100만 원 부과할게. 100만 또 부과할게.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특징을 한번 찾아볼게요. 특징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특징은, 자, 여러분, 집행벌은 목적이 장래의 의무를 이행시키기 위한 벌이죠. 그 다음에 행정벌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거에 잘못한 것에 대한 제재죠. 벌의 목적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다르기 때문에 집행벌과 행정벌은 병과 간, 여기서 병자는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직렬병렬 배웠죠. 여기 병자는 나란히라는 뜻이에요. 나란히. 그러니까 나란히 부과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행정벌도 부과하고 집행벌도 부과할 수 있다. 라는 뜻이에요. 그렇죠? 두 번째 특징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반복 부과가 가능합니다. 반복 부과가 가능해요. 자, 이것을 우리 판례에서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여러 번 부과한다고 하더라도. 아시겠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예요. 반복 부과가 가능하다. 이중처벌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그런데 없앴어요, 제가. 돈을 계속 내야 되니까 부담스러워. 그래서 없앴어. 없앴으면 이행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할 수 있을까요? 부과할 수 없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그런데 이미 부과되었어요. 자,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징수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가능해요. 자, 왜? 자, 구분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판례 읽을 때 구분하셔야 돼요. 새로운 부과는 당연히 중지돼야 되지. 새로운 부과는 당연히 중지됐지만 이미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상태에서 이행을 했다고 해서 이행강제금 안 나게 되면 이행강제금이라는 제도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겠죠. 그냥 쭉 진짜 100억이
될 때까지 쭉 쌓아놨다가 이행했어요. 이제 옛날 거 다 퉁치는 거죠? 그러면 이행강제금은 제대로 뭐하러 써요? 그래서 여러분은 포인트를 어디다 둬야 되냐면 임의와 새로운 부가. 그러니까 이미 부과된 것은 내야 되고 새롭게 이행강제 새롭게 부과된 것은 안 됩니다. 그런 부가 자체가 잘못된 거죠. 왜? 이행강제금이라는 것 자체는 이행을 시키기 위한 거지, 예, 어떤 벌을 주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예를 들면 불법 건축물을 시정하라고 오늘이 8월 1일까지 시정하라고 했어. 시정하라고 했어. 그런데 시정을 안 했네. 그래서 안 되겠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야지. 라고 해서 쭉 지켜봤더니 그러다가 8월 15일 날 금을 부과를 했는데 8월 15일자로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행정청 모르게 8월 10일 날 이행을 했네. 다시 시정명령은 언제까지 하라고 되어 있었냐면 8월 1일까지 공사 다시 수리해가지고 완료해라 라고 시정명령이 내려왔어. 8월 1일까지. 그리고 8월 1일까지 안 한 거 확인하고 안 되겠다. 이놈 안 되겠다. 이행강제금 부과해야지. 라고 해서 8월 15일자로 이행강제금 부과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5일 전에 이미 그거 불법 건축물 수리를 했어요. 이때 부과된 이행강제금 징수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당연히 징수하면 안 됩니다. 왜? 기준은 뭐예요? 기준? 시정명령의 종료기간이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뭐가 돼? 이거야, 이거. 이행이 기준이야, 이행. 만약에 근데 이행강제금이 8월 5일 날 나왔어. 그러면 이거 부과해야 돼, 징수해야 돼, 말아야 돼? 그건 징수해야지. 이행 전이니까. 이행 전에 부과된 것은 징수해야 됩니다. 이미 부과된 건 징수해야 돼. 하지만 새롭게 부과된 것은 징수하면 안 돼요. 이거는 징수하면 안 돼요. 부가 이렇게 쓸게요. 부가 징수는 X다. 부가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새롭게 그로 징수하는 것도 안 되는 거고. 이행을 했으면.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자, 여러분 보세요. 야, 8월 1일 날 딱 봤더니 8월 1일 날 시정명령이 떨어졌어. 불법 건축물 수리하라고. 축구장 없애라고 8월 1일 날 시정명령이 떨어졌는데 8월 2일 날 이행강제금이 부과됐어요. 그 이행강제금은 당연 무효일까요? 아니면 적법한 것일까요? 자, 그러고는 당연 무효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행강제금의 목적은 뭐에 있어요? 이행에 있어요. 이행. 그러면 이행할 수 있는 시간, 의무이행 기회 또는 의무이행 시간,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지. 다만 충분히 이행할 수 있는 공사하는데 뭐 보통 한 달 정도는 시간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데 바로 다음날 이행강제금을 때려. 그거는 돈 걷어가겠다는 목적이지. 그렇죠? 돈 걷어가겠다는 목적이기 때문에 안 돼요. 자, 또 요것도 이제 시험 문제예요. 잘 보세요. 일반적으로는 부작위 의무나 자, 비대체적 자기 의무일 때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러나 대체적 자기 의무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자, 이는 뭘 얘기하는 거냐? 자, 대집행을 할지 이행강제금을 실시할지는 뭐에 맡긴다는 거예요? 대체적 자기 의무일 때는 선택할 수 있게 맡긴다는 겁니다. 또는 대집행의 전 단계로도 활용할 수 있어요.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철거 명령을 내렸는데 철거를 안 해? 그러면 직접 대집행이 좀 센 거라고 그랬지. 바로 없어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대체적 자기 의무가 발생을 했을 때 이행강제금 부과하다가 진짜 얘는 이걸로도 안 되겠구나. 돈을 꼬박꼬박 내면서 부속건축물을 철거를 안 해? 알았어. 그러면 우리가 대신 해줄게. 대집행으로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왜? 이행강제금의 대상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는 거니까.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책 볼게요. 자, 400페이지 보겠습니다. 400페이지. 400페이지 분류표, 분류라는 이름의 표가 있는데 안 보셔도 되고요. 제가 정리해드린 개관을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401페이지로 넘어오셔서 행정강제라고 하는 것은 강제집행과 즉시강제, 즉 대집행, 이행강제금, 강제징수, 그 다음에 직접강제, 즉시강제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종류를 볼게요. 종류. 행정상 강제집행 옆에다가 여러분 의무불이행이라고 써주세요. 의무불이행. 자, 강제집행 4가지는 의무불이행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즉시강제는 즉시강제 옆에다가 의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줄에 밑줄을 그을게요. 의무를 명할 여유가 없거나. 자, 요럴 때 의무가 없이 하는 게 즉시강제다. 그렇게 구별해 주시면 되겠고, 강제집행으로 들어와서 403페이지 판례 보겠습니다. 403페이지 판례에 2번 판례 별표 쳐주세요. 행정 대집행 절차가 인정되는 공법상 의무의 이행을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 이해되시죠? 대집행 자체가 처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공법적인 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구할 수 없다.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제 대집행으로 바로 갑시다. 대집행으로 바로 가서 나머지는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행정상 대집행의 유형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집행의 의의에서 여러분 예컨대에서 불법 건축물을 일단 대체적 자기 의무 불이행에 밑줄 그어야 되고, 예컨대 불법 건축물 철거하지 않는 경우. 자, 2번. 자, 2번의 끝에 스스로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제3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행정부조인 얘기하는 거죠. 행정부조인. 자, 제3자로 하여금 의무의 이행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시킨다. 이게 대집행의 방법입니다. 대집행의 방법이에요. 자, 여러분, 불법 주차된 차를 가져가 버리죠. 견인 차량이. 그것도 대집행이에요. 여기는 주차하면 안 되는 상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가져가 버리는 이런 것들도 대집행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집행의 주체 볼게요. 대집행의 주체. 1번 보겠습니다. 밑줄 그으세요. 대집행을 할 수 있는 자는 당의 행정청이다. 행정청이 대집행의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에서
첫 번째 줄 후단에 행정청과 제3자의 관계를 여러분 공법관계로 보는 견해가 있고 사법상 도급계약관계라고 보는 견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사법상 도급계약관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통설이에요. 사법상 도급계약관계, 즉 사법관계라는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의무자와 제3자는 아무런 법적 관계 없으며 다만 의무자는 수인 의무만 진다. 자, 됐고요. 자, 어쨌든 대집행의 요건에서는 일단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을 거 가장 중요한 거죠. 가장 중요한 거 1번 판례 발표 주십시오. 부자기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한 자기 의무를 당연히 끌어낼 수 없다. 아까 이건 얘기했죠. 전환규범이 따로 있지 않고서는 부자기 의무를 자기 의무라고 해석할 수는 없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스마트폰 보지 마라 라는 것은 빨리 자라 라는 걸로 해석할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안 된다. 1번 판례에 자주 나오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시고 그리고 406페이지로 넘어가셨어요. 4번 판례 발표. 용도 위반 부분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는 것이 관계법령에 위법한 것이라는 이유로 장례식장의 사용을 중지할 것과 이를 불이할 경우 대집행을 할 수 있냐? 안 되죠?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사용 중지 의무는 비대체적이기도 하고 부작위 의무. 거기 써 있을 거예요. 예, 있죠? 세 번째 줄쯤에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 예, 장례식 사용 금지 판례 비대체적 부작위 의무이기 때문에 대집행 위법합니다.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내려와서 1번 판례 발표. 이게 이제 공원 매점 판례예요. 공원 매점 판례. 자, 도시공원 시설인 매점의 관리청이 그 점유자에 대하여 소정의 기간 내에 매점으로부터 퇴거하고 나가라. 이에 부수하여 판매를 반출하지 아니할 때 강제적으로 실현함에 있어 직접적인 실력 행사가 필요한 것이지 쭉쭉 했는데 대집행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자, 여러분 여기 판례를 읽을 때 직접 강제의 방법에 의한 것은 변론으로 하고 이런 얘기는 직접 강제로는 가능하다는 거야. 뭐가 안 된다는 거야? 대집행이 안 된다는 거야. 우리가 아까도 잠깐 봤고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에 아마 직접 강제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직접 강제는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 대집행을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 됐고요. 그 다음에 2번에도 발표. 다른 수단으로는 그 이행 확보가 곤란할 것. 보충성의 원리. 그 다음에 3번. 의무 불이행 방치가 심히 공익을 해야 할 것. 자, 여러분 407페이지에 기억에 발표 치세요.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다 하더라도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치는 것이 아닐 때는 대집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대집행은 사익을 아주 세게 침해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항상 보면 아직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건 뭐야? 판사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3번 판례 발표 치십시다. 3번 판례. 불법 증축 건물이 특정 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합법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철거 의무의 방치가 공익을 심히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여기 불법 건축물인데 이게 조만간 합법화가 될 여지가 있어. 그런데 굳이 대집행까지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 정도로 공익 자체가 바뀌고 있는데 법이 바뀐다는 건 여러분 공익이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공익을 심히 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됐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번 보세요. 2번 판례 발표 치겠습니다. 박스에. 자, 건축법 위반 건물인데 지금 불법 건축물인데 쭉 읽어보면 이런 말이 있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없어. 그러니까 공익이 없어요. 거기다가 대집행으로 철거할 경우 비용도 많이 들어. 공익에는 도움이 안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어? 그럴 때는 개고 처분이 위법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대체적 자기 의무, 공법상 대체적 자기 의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대집행이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자, 됐습니다. 자, 계고. 자, 개통실비의 순서로 되는 거고요. 자, 계고.
첫 번째 줄에 상당한 이행기간 밑줄, 문서 동그라미, 두 번째 줄 문서 동그라미, 성질에선 첫 번째 줄 통지의 동그라미, 통지가 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라는 건 다 아시죠? 자, 그 다음에 형식에서는 문서 얘기했고 됐어요. 그 다음에 요건에서는 자, 여러분 요거 밑줄 그어주세요. 요건에서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와 대집행 계고는 동시에 할 수 있다. 즉 철거 명령과 계고가 동시에 한 장의 문서로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계고 자체는 효과의 첫 번째 줄 후단에 행정처분이며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 내려와서 2번 판례 별표. 계고서라는 명칭의 한 장의 문서로 철거를 명함과 동시에 대집행을 계고할 수 있다. 요건이 충족한다. 라는 겁니다. 2번 판례 잘 나오는 판례고요. 그 다음에 쭉 409페이지로 넘어가서 3번에 세 번째부터 밑줄 긋습니다. 자, 반드시 철거 명령서와 대집행 계고서에 의해서만 특정되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아시겠죠? 그 처분 전후에 다른 문서를 통해서도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이거랑 좀 별도로 또 반복된 계고 처분은 연기 통지에 불과하므로 행정처분이 아니다. 이거 두 개 따로 정리하셔야 돼요. 따로따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예요. 자, 통지에는 A 시기, B 책임자 성명, C 계산액이 이제 견적서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통지, 행정행위 중 통지. 그 다음에 디귿 생략 여부에서 두 번째 줄 통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밑줄. 대집행 실행은 권력적 사실행위 밑줄. 때문에 니은번 후단부터 수인할 의무가 있다. 비용 징수. 자, 기억번 두 번째 줄. 국세 징수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넘어가서는 410페이지에서는 1번만 밑줄 1번, 2번. 자, 1번 별표. 자, 재집행 계고 취소 소송의 변론 종결 전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거쳐서 사실행위로서 대집행의 실행이 완료된 경우, 이건 뭐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소이익 없다. 대집행 실행이 완료된 경우 소이익 없다. 2번은 뭐 당연하죠. 대집행 행위 간에 하자는 승계된다. 개통 실비 사이에 하자 승계된다. 411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이행강제금. 자, 이행강제금 1번 됐고 2번에 기억번의 두 번째 줄 간접적 심리적 강제. 간접적 심리적 강제. 그 다음에 2번에 숫자 2번에 반복부가 가능하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도 표현하고 이중처벌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 이행강제금은 이행강제금 관련한 일반법 있어요 없어요? 일반법이 없어. 대집행에 관련한 일반법 있어요 없어요? 일반법 있어요. 그래서 이행강제금 관련해서는 건축법, 농지법 이런 것들의 개별법에만 이행강제금 조항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411페이지 맨 밑에 건축법상 이행강제금 납부의 최고 독촉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당연하죠. 이행강제금 달라는 거, 이행강제금 처분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른 판례 안 보셔도 되고요. 오 필요성. 자, 필요성에서 판례 3번 발표. 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후 그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한 경우 이행강제금의 징수만이 중지될 뿐이고 그 이행이 부과처분의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부과처분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행되었다고 해서 부과처분이 취소됐다는 것은 부과처분 자체에 위법성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이행됐다고 해서 소급해서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성이 생기는 건 아니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413페이지로 넘어와서 5번의 별표. 이행강제금의 납부 의무는 승계될 수 없는 일신전속적 권리이다. 그래서 상속 안 되고 사망하면 종료됩니다. 6번 별표. 건축주 등이
장기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으나 그 기간 중에 시정명령 이행 기회가 제공되지 아니하였다거나 뒤늦게 이행 기회가 제공되는 경우. 자, 이건 뭔 얘기인지 알겠죠? 자, 이행할 수 있는 시간을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맨 밑에 뭐래요? 중대 명백한 무효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당연 무효이다 라는 거예요. 이행할 시간을 주지 않고 이행할 기회를 주지 않고 이행 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은 이행 강제금의 취지에 맞지 않다.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9번의 별표. 이행 강제금의 본질상 시정명령을 받은 의무자가 이행 강제금이 부과되기 전에 그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라고 한다면 시정명령에서 정한 기간을 지나서 이행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하다? 이행이 중요하다. 이행. 때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넘어가서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고 자 시간상 자 다음 주 월요일에 직접 강제에서부터 제가 진도가 나갈 거고요. 그 다음에 복습 테스트는 어디서부터지? 행정행위 어디까지 했었지? 지난 시간에 행정행위 취소부터 시작한 것 같은데. 그쵸? 자, 행정행위의 취소에서부터 쭉 확약, 행정행위 취소, 철회, 실효, 그 밖의 행정행위로서 확약, 행정계획,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오늘 배운 공법상 계약, 그 다음에 사실, 행위, 행정지도, 그 다음에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넘어와서 대집행, 이행강제금까지가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복습하시고 다음 주 복습 테스트는 그 범위 안에서 출제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